네, 오늘도 책 하나로 우려먹기 위한 하루 한 장 니체 아포리즘 시작해 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도 너무나 인간적인이라는 책에서 나온 아포리즘입니다. 기다릴 수 있다는 것. 내가 살기 위해서라면 상대가 곧바로 죽지 않으면 안 된다. 아니면 그 반대다. 이러한 결투는 기다린다는 것에 자신의 명예를 더럽힌 자 앞에서 좀 더 오래 고통받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야말로 값진 생명보다 더 큰 괴로움일지 모른다. 일단 옴기니의 해석을 보기 전에 제가 정리했던 생각은 누군가로 인해 고통을 감내하는 기다림에 대해서 제가 그걸 이제 반대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니체는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상대의 죽음을 앞당기게 만들어야 함을 말하고자 하는 바인지 조금 헷갈렸습니다. 참, 예, 소설도 읽는 거 힘들었는데 니체를 건드렸죠. 아무튼 인간 관계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나와 불편한 상대가 종종 등장했을 때 저는 이제 그냥 그런 상황을 회피하거나 이제 부딪히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스타일인데, 왜냐 이제 그와 나와의 관계가 아니고 주변인들까지 얽혀 있는 관계면 더더욱 이제 충돌을 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게 되죠. 그렇다면은 이제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상대에 대해서 기다릴 수밖에 없는 이 괴로움, 그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 기간 동안은 고통이니까, 그러면 그 해결법을 위해서 상대를 죽여하는 것인가. 여기서 뭐 죽여하다는 게 이제 옛날에는 결투였겠지만 현대 사회로서 오면은 뭐 어떤 뭐 사회적인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되는 건가. 물리적 죽음이 아니라 뭐 사회적 죽음을 의미하는 건지, 아니면 내 삶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정리하는 그 제거하는 방법, 어떤 관계를 정리하는 건지, 이래서 조금 어렵게 다가왔습니다. 이게 결투라는 표현 자체가 이제 중세나 이제 약간 전근대적인 문제 해결 방식, 유럽에서 있었던 일이니까요. 그래서 뭔가 어떤 고통을 감내하는 것보다는 상대를 제거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건지에 대해서 약간 혼돈이 오는 아포리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옴기니 해석을 봤죠. 그러니까 이제 말했듯이 이제 옴기니는 그 중세 결투에 대해서 나와 적대자 간의 갈등을 단번에 해결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깔끔하죠. 이제 대결해서 죽는 사람이 진 거죠. 그 갈등의 해결법이 그런 건데, 보통 귀족 간의 이제 명예 대결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니처의 구절에서도 이제 결투란 표현이 나왔으니까요. 그러니까 결투를 통해서 괴로움과 기다림의 시간을 단축하는, 그러니까 둘 중 하나가 죽음으로써 끝나는 갈등을 설명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옹기니가 하는 예시들이 이제 자신의 신념을 위해서 폭력으로 타자를 향해서 복수를 하는 어떤 독립투사의 숭고함을 언급합니다, 사례로. 그러니까 독립투사들은 이제 일제로부터 나라를 빼앗긴 것, 그 빼앗긴 상황에서 그 기다릴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을 독립의지로 이제 이제 불태우는 거죠. 어쨌든 일제가 패망해야 되기 때문에 내 고통과 괴로움을 견디는 시간을 그들을 이제 죽이는 거죠. 어쨌든 국가 자체를 이제 패망시키려는, 혹은 이제 강점 상태에서 벗어나게끔 하기 위해서 테러를 하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일종의 국가를 향한 결투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옴기니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해석 말미에 사사로운 복수하고 이제 의로운 복수를 분류해서 이제 의로운 복수는 거룩한 명예를 남긴다라는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좀 약간 여기서 해석 자체에 대해서 뭐 딴지를 걸 건 아닌데, 근데 복수는 결국 폭력을 동반하고 그 폭력이 정당화된 그 곳에서 이제 숭고함을 느끼죠. 그 어떤 우리의 입장에서는 독립운동가들이 우리의 어떤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드신 분들이니까 그래서 숭고하게 느끼는데, 누군가는 이제 숭고한 행위지만 또 다른 곳은 폭력이 씨앗이 자라나는 거죠. 우리에게는 독립투사이지만 일본 입장에서는
테러리스트로 보여지겠죠. 그 당시에는 뭐 지금도 역사적 평가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은 어떤 일제 강점 역사에 대해서 정확히는 학습하지 않는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참 뭐 중동에서 일어나는 특히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리즘이나 뭐 하마스 등과 같은 뭐 헤즈볼라, 그들도 나름의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정당성을 가지고 폭력을 행사하죠. 그들 입장에서는 그들의 행위가 숭고하고, 또 그들에게 수혜를 받는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어떤 행동이 숭고하게 느껴지겠죠. 근데 우리의 시선에서 봤을 땐 그냥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리즘의 한 형태일 뿐인데, 그러니까 이런 굴레들이 다 어떻게 보면 인간의 역사가 참 폭력의 역사고 그 수레바퀴는 끝없이 굴러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약간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고통과 어떤 갈등, 그러니까 나라는 자아와 타자 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이 결국 나와 둘 사이 중 하나는 어쨌든 물리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뭐 정신적으로든 아니 관계적으로든 제거가 돼버려야 해결이 된다. 이 관계를 어, 애매한 상태로 끌고 가면은 고통과 그 기다림의 순간을 겪는 거는 결국 살아있는 동안 더 죽음보다 괴로운 상황이 유지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이제 니체 아포리즘 통해서 약간 느껴봤습니다. 참 니체의 아포리즘을 얼마 다루지는 않았는데 이제 옴기니 해석 없으면 오독을 하는 경우도 꽤 많더라고요. 좀 제가 녹음해 놓은 게 몇 개 더 있는데, 그래도 이제 제가 오독한 부분도 그냥 그대로 말하고 그 다음에 옴기니의 해석을 보고 다시 든 생각을 적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철학이라는 거는 오독하기 쉬운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철학을 전공하신 분들이야 그 맥락 파악이나 이런 거를 거의 훈련처럼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해하겠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철학이라는 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의견이 많이 분분하기도 하고, 아니면 누군가 해석해준 그 텍스트 그대로, 그러니까 2차 텍스트인 거죠. 지금도 어떻게 보면 2차 텍스트라고 볼 수 있죠. 이제 니체의 어록을 해석해주는 엄기니의 말을 이제 이렇게 2중 3중으로 지금 듣고 있는 거니까. 아포리즘, 옴기니 해석, 내 생각, 이건 거의 3차까지 내려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철학을 오독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오독을 하기 때문에 또 다른 철학의 갈래가 파생되기도 하니까. 그래서 계속 생각에 꼬리에 무는 여러 가지 좋은 텍스트들도 많이 나왔고요. 요즘은 이제 어떤 그런 명맥이 많이 끊어졌다는 느낌도 들긴 하지만, 아무튼 재밌는 혼자만의 고민을, 약간 니체의 아포리즘을 읽고 곱씹으면서 나름 재미를 느끼는 것 같아요. 이제 다시 어떤 고전 뭐 철학 서적을 다시 완독하라고 하면은 좀 빡세긴 하죠. 왜냐면 동기부여가 좀 안 되긴 하죠. 철학책은 차라리 고전 소설이면 이야기 스토리니까 괜찮을 텐데, 뭐 이를테면 뭐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그거는 그래도 소설 형식이지만 어려운 철학책이기도 하지만 소설이라서 읽었다에 의의를 둘 수 있을 만한 스토리 라인이 있는데, 진짜 철학 서적들은 그 철학자의 어떤 생각을 끊임없이 이제 주장과 논거 그리고 결론 등으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또 굉장히 우리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현학적일 수도 있고, 그들 입장에서는 설명을 최대한 독창적으로 하기 위해서 써져 있는 그들만의 개념어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진짜 고전 소설은 약간 누군가한테 수업 듣듯이 들어야 그나마 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고전 읽기도 나쁘진 않은데, 뭐 아쉬운 추억이죠. 제가 예전에 고전책 읽기를 했었으니까 뭐. 그래서 일단 제가 하는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추억을 위해서 하는 것도 있죠. 아무튼 명언 읽기는 조회수가 낮기 때문에 더 잡소리하기 유용했고, 아무튼 또 좋은 소재가 있으면 녹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